카카오톡 채널로 지니님이 보내주셨어요. 안녕하세요.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적어보내봅니다. 직장 동료로 8년 전 알게 된 언니가 있었어요. 언니와 저는 5, 6년 전 퇴사 후 결혼을 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어요. 13살 나이 차이임에도 제가 언니를 친언니처럼 잘 따랐습니다. 그러다가 제가 1년 전 임신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. 1년 전 난임 판정을 받고 남편과 인공수정을 진행하기로 했어요.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결혼 후 찐 살도 빼려 노력하고 임신에 좋다는 음식에 영양제 챙겨 먹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던 중 결혼 8년 차에 40대 후반인 언니에게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심히 알렸어요. 언니는 아기가 없었거든요. 그런데 저에게 돌아오는 말은 잊을 수 없는 상처뿐인 말들이었어요. 임신 왜 해? 야, 내가 너 상황이면 임신 절대 안 할걸? 내 주변에서는 입덧이 심해가지고 인공 중절까지 했다던데. 임신하지 마. 이런 말들을 생각 없이 주저리 뱉어내고요.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서 어떠한 대답도 못하고 언니 말만 듣고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. 제 상황이 어떤 건데요? 왜 제 상황이 임신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? 결혼하고 20kg 찐 걸 얘기하는 걸까요?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름 준비하고 인공수정 일주일 앞둔 사람에게 할 소린가 싶었어요. 너무 화가 났지만 제대로 이야기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게 됐죠. 그리고 인공수정 1차 후 임신이 아님을 알고 실망했지만 남편과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서 2차를 준비했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바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알게 된 언니가 저에게 물었어요. 야, 2차를 왜 이렇게 빨리 해? 주치의 선생님도 그러자고 하시고 남편이랑 내 생각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그랬더니 언니 말. 얘가 이렇게 뭘 모른다. 야, 의사야 당연히 병원 돈 벌어 먹이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. 이번엔 저도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. 언니, 의사도 생명을 다루는 사람인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환자 목숨이 위험한데 뭐 그 의료 행위를 하겠어? 이 문제는 나와 내 남편의 문제니까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. 뭐 그래, 뭐 너랑 네 남편 문제긴 하지. 임신 문제뿐만이 아닙니다. 저에게 별별 간섭을 다 하는데 집안 살림하는 문제까지 간섭을 해서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 소극적으로 연락을 끊었어요. 너 건조기를 그렇게 쓰면 어떡하니 너 애가. 빨래를 할 때부터 똑바로 해야지. 청소기를 그거 샀니? 더 좋은 거 있는데. 오늘 뭐 베개 많이 날라가네. 그런데 네. 연락을 끊어버리면 끝일 줄 알았는데 지난 5년간 친하게 지내면서 연결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. 중간에 낀 사람들을 통해서 언니가 제 얘기한 걸 듣게 됐는데 화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주변 몇 명에게만 제가 연락을 끊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게 됐어요. 근데 지인들 반응이 놀라웠습니다. 네. 저는 당연히 에이, 설마 네가 오해한 거 아니야? 아닐 거야. 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그 언니 그러는 거 몰랐어? 네가 어려서 너한테 함부로 한 거야. 네 잘못 아니야. 너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어. 제 잘못이 아닌 그 언니 잘못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더욱 연락을 끊고 안 보고 지내는 게 잘된 일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계속 아직 말 못한 주변인들과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 마음구석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런 언니는 그냥 끊어내는 게 맞을까요? 그냥 안부만 묻는 정도로 연락해 볼까요? 끊으세요. 그렇게? 네, 끊으세요. 왜 임신 앞두고 마음 섬세하게 다듬고 보살펴야 되는데 알아서 이렇게 힘든 일을 자초하세요? 끊으세요. 언니는 크고 넓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. 마음에 병이 있고 또 자기 마음을 예쁘게 말할 줄 몰라요. 그리고 어쩌면 이 언니는 아기를 기다리다 지쳐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기를 기다리는 일련의 행위 자체가 이 언니한테는 다 상처기 때문에 그렇게 모진 말들 그래서 문을 닫아버린 걸 수도 있어요. 말을 그렇게 해 왜? 왜냐하면 비뚤어진 표현을 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한번 저의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봤어요. 아기를 갖는 일련의 행위 자체가 다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. 내가 놓쳐버린 것들,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. 그럼 나중에 이거를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난 아기 싫어. 아이가 불편해. 그리고 요즘 세상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든 세상이야. 합리화? 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요. 다 그런 건 아닌데 열에 몇 분 정도는 저도 그랬을 때가 있어요. 난 아기 싫어. 뭐 그렇게 아기를 낳는다고 그리고 그런 얘기가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. 아기를 낳아봐. 낳아보면 다 알아. 아기 낳기 전까진 몰라. 내가 마치 출산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완의 인간으로 취급되는 그 일련의 행위들, 그건 그런 아니다. 표현들
그거에 여러 번 언니 또한 피해자였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언니가 아예 도끼 품어가지고 입에서 염산 나오는 말들이 생겨난 걸 수도 있어요. 네. 그런데 왜 피해라고 그랬냐면 나는 지금 예민한 시기잖아요. 난 지금 아기를 가져야 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언니는 이 언니의 상처를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온통 남에게 다 덧바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희생양이 내가 될 수 있어요. 그거는 지혜롭게 비껴가라는 얘기죠. 그쵸. 나중에 좋은 세월 또 오고 바람 좋은 날 이 언니 생각나고 좋았던 일이 더 많이 기억에 남으면 애 키우다가 안부전화 한번 할 수 있고 그래도 맞아요. 이 언니가 도끼를 못 뺐다면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. 이 언니 몫이에요. 맞아요. 손절 너무 네. 무서워하지 마세요. 저도 손절 몇 명 했어요. 도저히 안 맞는 걸 어떻게 해. 그죠? 네, 그쵸. 어떻게 평생 가.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. 포기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고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우리는 타인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아요. 특히나 내 삶이 완벽하게 균형 잡히지 않고서 내가 균형을 잃었는데 남을 이렇게 완벽하게 세운다? 서로 도움닫기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이 언니는 지금 도움닫기가 아니라 완전히 도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당분간 끊어내는 게 좋을 그래. 듯 싶은데 맞아. 또 다른 분들 의견은 또 다를 수 있어요. 조금 건강에. 관계에 있어서 니나 씨는 이런 말 막 하고 좀 함부로 해서 다쳐본 적 있고 그런 친구와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내본 적 있어요? 네, 저도 있는데 걔랑 처음에는 언니였어요. 언니예요. 언니인데 되도 않는 말을 좀 약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조언이랍시고. 네.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왜 굳이 하지? 이러면서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일 때문에 딱 그 결정타를 날렸는데 저도 이걸 못 하거든요. 끊어내는 거를. 근데 그 결정 딱 듣고 이 언니 진짜 아니겠구나 하고는 이제 아예 연락도 안 해요. 2년 됐어요. 2년. 그 언니랑 또 있어 한 번씩. 맞아요. 내가 또 좋은 사람이고 싶은 게 있거든요. 네. 어떤 사람의 인생에 뭐 아주 압도적인 지분은 없더라도 참 그 사람에게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참 힘든 시기를 견뎠다.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다.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느껴지는 자존감이 또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못 놓는 관계들도 있어요.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. 근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못 놓는 관계 가장 큰 희생양은 제가 돼요. 본인 스스로. 맞아요. 지금 의견 엄청 많이 옵니다. 자니자니 수자님이 미친 사람 상종을 말아야지 그렇죠. 하셨고요. 길다봉님 똥은 입으로만 싸는 게 아니지 그럼요. 하셨고요. 한나킴님 그 언니는 그냥 님이 임신하는 게 싫은 것 같아요. 아기 생기면 님이랑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? 하시는 분도 있고요. 네. 정주연님은 생명에 대한 품격 있는 사고가 안 되는 분이니 저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셨어요. 네, 그 언니는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. 저도 제가 스스로 그거를 정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게 일단은 제 불행이 누군가의 행복과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을 끊어냈어요. 내가 울고 있는 게 저 사람이 웃고 있는 거랑 상관이 없구나.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게 저 사람이 행복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고 너무나 누가 봐도 평온한 삶을 사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. 예.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. 그래 맞아. 무관한 박탈감이 없어요. 다 상대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는 건데 무관하려고 노력했어요. 저 사람의 행복과 지금 내 눈물이 무관하고 내 행복과 또 저 사람의 어떤 분노가 무관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지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뜨개질을 했고 잘라야 될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가위를 드러내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. 가지치기가 되고 쭉쭉 올라가더라고요. 가지가 너무 많으니까 땅딸만해져가지고 열매는 열매대로 결실을 못 맺고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래 내 삶만 무겁고 힘들어지죠. 그러니까 네. 그래서 좀 단호하게 그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. 이현인 지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좀 비뚤어져 있는 것 같아요. 모든 면에서. 맞아요. 근데 본인이 풀어야지 이건 누군가 풀어줄 수가 없어요. 끊어내시죠. 네. 임신 출산 성공하시면 괜찮아요? 자연스럽게 멀어질걸요 아마. 네. 그죠? 끊어내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. 그럼요. 손해볼 거 없어요. 그럼요. 네. 네. 아파서 끊어낸 건데 내가 그 사람이 안 된 뭐 그렇게 막 불쌍한 상황인데 쫙 막 낭떠러지에서 나만 붙잡고 막 올라오는데 쫙 끊어버린 게 아니잖아요. 네. 진짜 그야말로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네 손은 안 잡는다 싶은 절박감에 끊어내는 거기 그래.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나는 정말 살려고 끊어내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.
그리고 어차피 제가 먼저 아기 낳아보니까요. 아기 생기시면 총각들하고 말이 잘 안 통해요. 네, 그래서 그냥 모임이 갈립니다. 그러니까 일단 마음 편하게 임신과 육아에 좀 빠져드시면 좋을 것 맞아요. 같아요. 그리고 꼭 임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진짜로. 맞아. 마음을 편하게 드셔야 돼. 그러니까 그 언니 더 잘라내야 되는 거야.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. 근데 이거는 언니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음. 그 아이를 낳고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와 힘든 고비를 왜 모르겠어요. 뭐 경험자는 아니지만 아 정말 충분히 힘들겠구나. 근데 부디 그분들께 드리는 아주 조그만 어떤 배려 부탁은 다 가진 것처럼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애처럼 폄훼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. 예, 인격적으로 부모가 된다고 다 연그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런데 부모가 되는 경험을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되게 철없는 사람들처럼 폄하하거나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외로움으로 몰아갈 정도로 깊은 토크 이런 거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, 그러니까 뭐 진짜 싱글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어차피 육아를 하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싱글들 입장에서는 가시를 세울 수 있어요. 그래? 우린 그런 거 얘기 못 할 것 같아? 뭐 이런 거. 그럼 싱글들은 어떤 가시를 세우느냐? 야, 맨날 애 키우는 얘기 답답하다. 라는 가시를 세워요. 우리는 서로 배려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시를 세워요. 그럴 필요 없잖아요. 힘들겠다. 출산하고 다 내놓고 육아하면 정말 힘들겠다. 그럼 근데 야 너도 사회적으로 하나하나 한 단계 올라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힘들겠다. 너도 힘들겠구나. 얼마나 좋아요. 이렇게 말해주시는 돈 거 드는 좋은 거 친구죠. 아니잖아요. 진짜 좋은 친구.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. 그래, 맞아. 무관한 박탈감이 없어요. 다 상대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는 건데 무관하려고 노력했어요. 내가 마치 출산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완의 인간으로 취급되는 그 일련의 행위들, 그런 아니다. 표현들 그거에 여러 번 언니 또한 피해자였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언니가 아예 도끼 품어가지고 입에서 염산 나오는 말들이 생겨난 걸 수도 있어요. 네. 그런데 왜 피해라고 그랬냐면 나는 지금 예민한 시기잖아요. 난 지금 아기를 가져야 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.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. 포기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고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우리는 타인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아요. 그러니까 관계를 지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뜨개질을 했고 잘라야 될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가위를 드러내셔야 돼요.